그런데 소금, 즉 나트륨은 부족하고 비타민C만 매일 10g을 먹는다. 소금은 거의 안 먹는다.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비타민C 흡수량도 작다. 한식은 절임 음식, 김치, 장아찌, 젓갈, 절임, 생선, 국, 찌개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인데 따로 소금을 먹어야 하는지요? 자, 이렇게 물었거든요.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한식을 드시고 계십니까?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한식 드시고 계시나요? 한식을 먹고 있는 사람은 소금 더 추가로 안 먹어도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식 먹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식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소금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한식을 안 먹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묻고 싶죠? 미국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일본 가서 음식 먹어보세요. 얼마나 짜게 먹고 있는지. 한국 사람들 가면요, 미국 음식 전부 다 짜다 그럽니다. 일본 음식 다 짜다 그럽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거든요. 내 몸속에 소금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 소금 섭취 신경 써서 안 해도 된다, 소금물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고 있어서 그런데, 한국인의 경우에 소금을 많이 먹고 있느냐, 적당하게 먹고 있느냐, 적게 먹고 있느냐. 자, 많이 먹고 있는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루에 식사를 한 3끼 정도 하는 사람, 한식입니다. 그 다음에 국물 요리를 한 300ml 내지 500ml 정도로 먹고, 또 김치, 나물, 젓갈류 이런 종류들의 음식으로 하루 3끼를 먹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소금이 충분하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을 일부러 따로 먹을 필요성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요즘은 간헐적 단식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 먹는 횟수가 일단 줄어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식의 개념인 국물 음식이나 또는 젓갈 음식이나 이런 것들로 먹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소금이 듬뿍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요, 소금을 제대로 섭취하기가 어렵다. 즉, 소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보충하는 수밖에 없다. 소금은 그래서 전해질로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라서 우리 몸속에 적정량이 있지 않으면 심각해진다. 자, 나는 수분을 하루에 2리터 정도씩 먹고 있고, 그러니까 채소, 과일, 국물 음식, 차, 커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합해서 내가 먹는 물의 수분의 양이 2리터라면 소변으로 1.5리터가 나오는데요. 1.5리터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 소금의 양은 13.5g입니다. 그래야 0.9%가 나오죠. 0.9%의 염도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소변으로 적정 양의 소금이 나오도록 먹고 있는 분은 별로 없다. 그래서 꼭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적정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소금을 노력해서 먹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먹어도 가끔 0.5%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으신 분들 소금을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나쁘다, 그런 분의 경우에도 소금을 좀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몸에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몸속에 소금이 있으면 몸에 미생물이 자라는 것을 억제시켜준다라는 거죠. 김치가 부패가 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적정량의 소금이 들어있어서 이상한 균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 균이 들어있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대장 안에 균이 많이 살죠. 이것 때문에 암을 유발시키기도 합니다. 입 속에 균이 많이 살아서 구강 속 염증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것들을 덜 살게 하고 억제시켜주고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인데, 소금이 부족하면 방광
소화의 염증도 잘 일어난다. 질염도 잘 걸린다. 입속에도 균이 많이 산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이를 닦으면 이 속에 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잇몸도 튼튼해지고 이도 튼튼해진다. 소금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균 작용을 한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잘 이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소금과 비타민C는 불가분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시너지가 될 뿐 아니라 소금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거나 없어도 죽지만 소금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비타민C하고 소금의 관계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타민C를 먹을 때 소금 물로 드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비타민C 먹을 때 소금 물로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C 먹을 때 소금. 자, 결정적인 거 이겁니다. 비타민C가 장에서 흡수될 때요. 소금에 의존해서 비타민C가 수송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얘가 비타민C를 운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를 흡수시키려면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들의 장 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C 흡수에도 소금이 사용된다. 이 비타민C를 수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이 SVCT1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놈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나트륨 원소가 2개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흡수되어져서 혈액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SVCT2도 이쪽에서 비타민C를 또 운반시킬 때에도 또 나트륨이 이용이 된다.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를 장에서 흡수할 때.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뇌에서도 나트륨이 있어야 뇌 척수액에서 뇌세포로 비타민C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 즉 나트륨은 부족하고 비타민C만 매일 10g을 먹는다. 소금은 거의 안 먹는다.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비타민C 흡수량도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비타민C 먹으면서 소금을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라는 거죠. 보셨죠? 그래서 적절한 음식에 적절한 양의 소금은 있어야 되고 그 적절한 양이 있으면 비타민C 흡수도 훨씬 더 잘 된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비타민C를 같이 먹어주는 게 흡수에도 좋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소금과 비타민C가 만나면 또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 드실 때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서 비타민C를 드시면 아주 적절하다라는 거고요. 음식에 충분한 양의 소금이 들어있지 않다. 그런 분들은 소금 물로라도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장에서 흡수가 훨씬 더 잘 되고 흡수가 잘 되어야 비타민C 이용률이 올라가는 거죠. 비타민C를 먹었는데 변으로 한 8g 나가버리고 2g 흡수되고 이러면 여러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훨씬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금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비타민C를 먹을 수 있게 된다. 비타민C와 소금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이 가장 짜냐? 지금 여기서 한번 순서를 잡아보십시오. 어떤 소금이 가장 짠 소금이냐? 첫 번째 천일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일염 속에는 염화 나트륨도 들어있고 염화 칼슘도 들어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또 각종 전기가 잘 통하는 다른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 가장 짜다. 너무 짜다. 그리고 맛이 너무 없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천일염은 많이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분의 염소, 쓸데없는 염소, 염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천일염, 정제되지 않은 소금 안에는 각종 물질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염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 염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화성이 커집니다. 안티에이징이 안 된다. 항산화가 안 된다. 비타민C를 죽여놓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염은 사실상 먹으라고 권장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어디서 쓰는 거냐? 천일염은요,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쓰기에 가장 좋은 소금이다. 딱 요 정도 수준이지 먹을 만한 소금이 아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을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천일염을 가져다가 죽염, 대나무 통에다가 그 소금을 집어넣고 가마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나온다. 구워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하면 대나무가 다 타버리고 소금 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소금을 또 잘게 부숴가지고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또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8번씩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고 불을 8번, 9번이나 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금의 질이 굉장히 좋으냐? 그렇지도 않더라. 순수한 순도도 훨씬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죽염이 천일염보다는 훨씬 좋다. 뒤에서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융소금인데요. 용융소금은 천일염을 가져다가 열을 가해서 소금을 녹여버립니다. 아예 가마에 집어넣고 소금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0kg 정도의 천일염을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50kg 정도가 남을 때까지 다 없애버린다. 많은 것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소금도 없어지고 물론 마그네슘도 사라지고 칼슘도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분의 염소도 사라진다. 이게 다 날아가고 거의 남는 게 뭐냐면 소금, 순수한 소금 NaCl 플러스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요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용융소금은 물속에 집어넣고 녹이면 뿌옇게 녹지 않는 게 생깁니다. 뿌옇게 녹지 않고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이기 때문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뿌옇게 보이는 건데 그 뿌옇게 보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우선요, 똑같은 농도로 소금을 녹였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천일염은요 3% 소금물 농도의 pH가 얼마냐면 7.5 정도 나옵니다. 죽염은 8.5 정도 나오고 용융염은 pH가 9.5가 나옵니다. 아니 7.5랑 9.5랑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항산화 능력입니다. 항산화를 시킨다. 항노화를 시킨다. 용융염은 죽염보다도 훨씬 더 항노화, 항산화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융염은 하얗게 되어져 있는 그 성분으로부터 계속 항산화 물질이 또 빠져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용융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라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변을 놉니다. 하루 종일 나온 소변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 소변에는 염분이 0.9% 정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소변입니다. 하루에 소변으로 나온 양이 2리터고 2리터 속에 염분이 0.9%가 들어있어야 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총량은 18g이 됩니다. 매일 18g은 먹어주어야 18g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소변이 하루에 1리터씩만 나온다. 거기에 0.9%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9g의 소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나오는 소변의 양이 적을 것이고 수분을 적절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변 나오는 양이 1.5리터 정도 나올 것이고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18g, 1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9g, 1.5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13.5g 요 정도가 적절한 소금의 양이다라는 건데 소변이 2리터 나오는 분 18리터의 소금을 천일염을 한번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짭니다.
먹기 어렵습니다. 너무 쓰고 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은 그런 정도의 양을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자,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융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소금을 충분한 양으로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위장에서 위산이 덜 분비되는 사람의 경우에 소금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금이 위장에 들어가서 비타민C와 만나서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소금을, 용융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충분한 양을 먹을 수가 있다. 천일염은 먹기가 어렵다. 두 번째, 맛있다. 천일염과 용융염 맛을 비교를 해보시면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죽염과 용융염도 맛의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죽염이 맛이 훨씬 없습니다. 이유는 덜 정제되어져 있고 간은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염은 물에 넣으면 깨끗하게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환원되어져 있는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용융소금은 뿌옇게 되어져 있고 덜 짜고 많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융소금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C와 소금은 자연 치유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무조건 몸속에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 댓글에 올라와 있는 글들, 비타민C, 소금 때문에 설사가 생기기도 하고 자극이 오기도 하고 구역질이 날 때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C 먹으면 만성적인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C, 소금 이런 것들이 자극이 온다라고 하는데요. 자, 한번 봅시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이 조금만 간이 강하게 되어 있을 때에 위염이 더 나빠지는 듯 하는데요. 박사님 말씀처럼 위산의 재료인 소금을 섭취한다는 게 두렵기만 합니다. 저처럼 위가 나빠진 상황에 소금을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소금은 어떻게 섭취하는 거냐면요. 입으로 먹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오는데 소금만 들어올 것이냐, 소금물이 들어올 것이냐, 음식에 섞여져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 어떤 게 자극이 더 심하냐, 약하냐, 원하죠? 소금 가루가 들어오면 굉장히 짜겠죠. 녹으면서 바로바로 자극을 주기 때문에 소금물, 또 그것도 짜겠죠. 그럼 좀 덜 짜게 먹는 방법 뭐냐? 음식에 섞여서 들어오면 되죠. 음식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김치 드시면요, 김치 속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소금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면 배추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바깥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추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국인이 소금을 먹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소금을 음식에 그냥 넣어서 먹으면 굉장히 강하게 짤 수밖에 없는데 김치, 배춧잎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혀가 소금을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소금을 먹어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을 잘 챙겨 먹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김치를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고구마를 드실 때 김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구마만 먹는 것보다는 김치를 먹으면 김치의 신맛과 고구마의 달달한 맛을 같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즐기는 것 때문에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소화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고구마를 먹을 때 또는 감자를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왜 소화가 잘 되게 되었느냐? 김치 속에는 신맛을 내는 젖산이 들어있고요. 배추잎 속에는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것들이 내 위장에 와가지고 음식물들을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가 김치 속에는 유산균이 들어있죠. 아주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건데요. 이 소금을 나는 위장에 자극이 넘어와가지고 못 먹겠는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소금은 먹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소금은 몸속에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적정량의 소금 농도를 유지를 시켜줘야지 아래쪽으로 소금 농도가 줄어들게 하거나 또 소금 농도가 너무 올라가게 하거나 그러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염분을 도대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문제거리죠. 심지어
오로지 적게 먹으라는 말만 하고 있지 적당하게 먹으라는 말은 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내 몸에 소금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적당한 양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지 알아보셔야 된다. 자, 이분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간에 드셔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김치 속에 들어있는 소금을 먹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가볍게 헹궈버리고 먹는 이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물에 너무 푹 담갔다가 꺼내면은 그 소금이 바깥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요. 가볍게 빨리 헹궈서 먹으면 소금을 좀 더 잘 챙겨 먹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식에다가 넣는 겁니다. 밥에도 좀 뿌리고요. 짠맛이 아주 덜 느껴질 정도로 밥에도 뿌리고 또 다양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거기에도 좀 뿌려서 먹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소금을 넣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물을 통해서 챙겨 먹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국물, 맛있는 국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을 넣어서 이렇게 드신다. 박사님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저는 비타민C를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못 먹는 건지요? 이분요,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좀 전에 소금을 못 먹겠다 했던 그분하고 같은 분입니다. 왜 이럴까요? 소금도 힘들어, 비타민C도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남들은 잘도 먹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분의 식도부터 시작해서 위장벽에 염증이 굉장히 심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는 거고 심지어 지금 비타민C 하루 한 개만 먹어도 설사를 할 정도로 이게 어디에 자극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설사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비타민C 한 알도 내려가게 되면 자극을 줘버린다. 누구는 자극을 안 주는데 나는 왜 자극을 주느냐면 여기에 염증이 생겨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려가는 길에 곳곳에 지금 염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손등에 비타민C 물을 또는 소금물을 올려 넣는다고 쓰리고 짜고 맵고 그러나요? 안 그러죠, 그죠? 근데 여기가 까져 있어요. 여기에 소금을 또 김치국물을 비타민C 물을 올린다. 어떻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힘들겠죠. 자극이 굉장히 심하게 옵니다. 나의 장 속도 지금 염증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다. 그래서 지금 저 한 개만 먹어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 개를 드시지 말고요. 한 개를 3분의 1 조각을 내가지고 그리고 또 가루로 내요. 그 가루를 음식에 전부 뿌려갖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한 개를 먹으면 설사가 나는데 하루 한 개를 전부 가루로 내가지고 음식에다 쫙 뿌려가지고 먹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를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같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요 자극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극을 줄이는 방법은 이 비타민C를 어디에다 싸야 되고 이 비타민C가 염증이 생긴 곳에 가서 잘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아니면 식사하는 중간에 먹는 방법도 괜찮다. 또는 식사 후에 먹어도 된다. 이런 방법을 택해 보시면 훨씬 덜 자극적으로 먹을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먹지 않으면 소화를 정상적으로 해내기가 사실 어렵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드시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달 전 우연히 강의 듣고 비타민 비오유키소 먹으며 장의 변화를 느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알리고 있어요. 저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요즘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요즘 어린이집에서 제 음식을 시키는데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지만 집에서라도 반찬을 만들어줄 때 어른 입맛에 맞춰도 될까요? 아들 며느리가 너무 짜게 먹인다고 음식에 간을 거의 안 해요. 어른처럼 용융소금을 먹여야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소금을 먹고 애들은 소금을 안 먹어도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은 뭐 다른 걸 통해서 소금을 열심히 먹고 있나요? 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고요. 아이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도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요. 염분 농도 0.9%의 물속에 빠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농도를 맞추어 주지 않으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덜 만든다. 몸이 식어간다. 그래서 몸에서 염분이 빠진 몸의 경우에는 손발이 차가운 분들이 굉장히 많죠. 왜요? 에너지를 생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기초대사는 염분이 있어야
제대로 돌아간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다 밝혀져 있는데 왜 이렇게 염분을 못 먹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건지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과학적이냐라는 걸 한번 보자고요. 이게 세포막입니다. 세포막, 인지질로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쪽이 세포의 바깥쪽이고 이쪽이 세포의 안쪽입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게 되면 소금이 세포의 바깥쪽에 나트륨이 이렇게 와 있고요. 이 나트륨은 농도가 진하고 이쪽 안쪽에는 나트륨 농도가 묽기 때문에 이 나트륨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칼륨 농도는 높고 이쪽은 칼륨 농도가 낮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칼륨은 이쪽 바깥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에너지가 없으면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겁니다. 나트륨은 안으로 막 들어오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칼륨은 이쪽 바깥으로 막 나가려고 그러고 몸에 에너지가 덜 생기면 덜 생길수록 이 균형이 밸런스가 무너져 간다라는 거죠. 근데 내 몸에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이 나트륨과 칼륨의 펌프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칼륨을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칼륨은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나트륨은 바깥으로 밀어내게끔 하는 ATP가 ADP로 바뀌면서 이 에너지를 써가지고 능동 수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또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값의 차이로 우리 몸은 전기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변의 염분 농도를 열심히 재보시고요. 낮으면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맞는 겁니다.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병 생긴다라는 거죠. 비타민C하고 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께서 드시고 계시고 궁금해 하기도 하고 또 많이 먹는지 적게 먹는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좀 전에도 평소에 제 방송을 잘 봐주시는 분이 계신데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 알, 이렇게 한 알씩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시더군요. 그렇게 드시면 별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4시간 전체적으로 퍼뜨려서 나누어서 먹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은 이제 비타민C를 몸 안에 충분하게 흡수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간격으로 하나씩 먹는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먹으면 흡수는 굉장히 잘 된다. 흡수되어지는 양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타민C는요,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실 때 최소한 2알 정도 2000mg 정도를 드시면 드신 식사가 소화를 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인들은 위산 분비량이 굉장히 서양인에 비해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잘 녹아야 되는데 녹지 않으면 소화가 잘 안 되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어지면 결국 장이나 또는 혈액안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이 약 2g, 3g, 때에 따라서는 더 이렇게 섭취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도 20여 년 동안 하루에 6g 이상 주로 식사할 때 주로 많이 먹어왔습니다. 비타민C는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데 일단 도움이 잘 되고요. 소화가 잘 되어야 나머지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목적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소화를 할 때 섭취되어진 것들이 소화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흡수되어져서 혈액 속에서 또 항산화작용, 기타 다양한 비타민C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비타민C 때문에 또 변비가 온다든지 각종 비타민C 부작용, 예를 들면 속이 쓰리다, 설사를 한다, 두통이 온다, 또는 졸음이 심하게 온다, 또 요로결석이 온다, 그 다음에 변비가 온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비타민C를 먹음으로 인해서 몸에 대사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호전 반응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전 반응. 그래서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양을 조절을 하시면서 드시면요, 충분히 극복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평소에 속이 좀 쓰리신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먹다가 위장이 좀 튼튼해지면 다시 식전에 먹는 게 사실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C 안 드시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드셔보시면 효과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친구분
부분한테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비타민C 안 먹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도 먹는 사람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비타민C 생기 모양을 보면 약처럼 생겨가지고 이게 약인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과일 속에서도 비타민C는 발견이 되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도 비타민C는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타민C를 먹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C 먹는 것, 비타민C가 몸 안에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고요. 그렇지만은 평소에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았거나 몸에 비타민C가 거의 없는 듯한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씩 드셔야 됩니다. 500mg 이 정도씩 조금씩 드셔보시는 게 좋고요.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응급실에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드시고요. 양은 조금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 못지않게 더 중요한, 비타민C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소금을 음식에 넣어서 먹음으로 인해서 보충을 시킬 수밖에 없고, 염분은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충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마치 밥을 먹듯이 또는 고기, 단백질을 먹듯이 염분도 충분하게 먹어주고 남으면 빠져나간다 라는 건데요. 비타민C보다 염분이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비타민C보다 소금이 더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더 많더라. 어제 방송에서 질문하신 분, 그분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분이었는데 결국은 염분과 관계가 깊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대형병원, 대학병원 이런 데 다 다니면서 온몸을 뒤져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염분 저염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 때문에 이분은 저염식을 계속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염분 섭취는 굉장히 중요하니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체크는 병원에서는 잘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분을 적게 먹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염분 체크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염분 먹으라 소리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혈액을 뽑아서 염분이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하는데요. 혈액은 항상 정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을 하지 않죠. 염분 먹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혈액 말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 특히 뭐 소변 이런 용액 속에 들어있는 염분의 양은 체크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양이 어느 정도가 정상인지조차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혈액 속의 염분 농도가 0.9%이고 혈관의 바깥쪽도 혈관을 스며 나와가지고 우리 몸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 염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에 염분은 퍼져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혈관의 바깥쪽이 어디냐라는 건데 측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소변입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 농도를 체크를 해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소변의 염 농도가 0.9% 이상 나오면 이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아래로 나온다면 염분이 부족하다.